낙동강에 5년 연속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여일 빨라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회사 제품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을 불신하는 현상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엑스코 비리에 대한 대구시의 부실한 감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를 넘었습니다. 때이른 초여름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빠른 겁니다. 환경단체는 4대 강부 건설 이후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우곡교 근처 낙동강 가장자리에 녹조가 짙게 드러납니다. 투명한 컵으로 강물을 떠보니 녹조 알갱이들이 수없이 떠다닙니다. 좀 더 상류인 도동서원 앞 나루터에도 녹조가 띠를 이룹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어제 낙동강에서 녹조띠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번 녹조는 지난해 6월 8일 발생한 것보다 20일가량 빨리 나타났습니다. 남조류 개체수가 지난 16일 강정 고령보에서 1ml당 2,877개를 기록해 다음 주에도 1,000개를 넘으면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됩니다. 갑자기 확 숫자가 너무 갑자기 확 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거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온이 또 크게 변동했고 뭐 이런데 뭐 얘기하기로는 일조량 이제 4대강 보가 만들어진 뒤 5년 연속해서 녹조가 초여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전식 수차를 돌리거나 보토로 휘저어가지고 눈가림용 대응책,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가지고 강을 흐르게 하는 수밖에. 지난해엔 처음으로 12월 겨울에도 녹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계절 내내 녹조가 낙동강을 뒤덮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관련 회사 제품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을 불신하는 현상까지 퍼지면서 이 세제를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친환경 성분과 천연 색소를 섞어 비누 만들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요즘 가정마다 하나씩 있음직한 탈취제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들을 섞어 직접 만들어 봅니다. 최근 옥시 사태로 화학 제품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아예 내 손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꾸 쓰다 보면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좀 아이들이 편안해진다든지 그런 면을 느끼시니까 계속 수업이 생겨나는 거고 계속 수강생이 있는 게 아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옥시가 생산한 표백제 매출이 급감했고 대신 대체제로 떠오른 베이킹 소다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옥시 크린을 난 참 진짜 지금까지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 보고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베이킹 소다로 바꿀까 싶어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화학 제품들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최근 한 달 동안 섬유 유연제 매출은 지난해보다 15%, 방향제와 탈취제 매출은 26% 줄었습니다. 옥시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나선 건 아니지만 대구 지역 약국마다 피해자 구제와 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옥시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제품 불매나 대체제 찾기 같은 적극적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매출 조작 파문으로 시작해 엑스코의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대구시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의 비리를 끊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4천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유흥주점과 골프장에서 사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엑스코. 2012년 검찰 수사에선 확장공사 비리로 임직원 4명이 구속됐고 대구시 감사에서도 금품 수수, 입찰 비리 등으로 직원 3분의 1 이상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지만 엑스코에 대해선 지난해 한 차례 감사를 했을 뿐 별다른 비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엑스코는 그린에너지 엑스포의 매출 조작을 7년 동안 저질러왔고 지난해 11월 대구시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장급 간부가 10명의 이사회에 포함돼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당사자인 대구시가 사실상 비리를 키웠다고 성토했습니다. 2012년 비리 때 대구시가 현미경 감사를 약속을 했는데 현미경 감사는커녕 알고도 무일했던 사실들은 대구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정책 토론도 요구했습니다. 출자 기간엔 우리 엑스코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단 수사 결과와 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자체 감사 요원을 투입해서 시민단체들은 출자기관을 감독해야 할 대구시가 대형 비리를 묵인한 것에 더 큰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구시 자체적인 조사와 함께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13년 경북의 한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에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심 전 의원 측은 뇌물로 받은 돈은 4,5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순수한 정치 자금이라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걱정이 큰데요. 경북 남부권의 청년 취업을 책임질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대구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9%,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각종 일자리 박람회장은 취업 준비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3년 상이 되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오고 취업의 문턱도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거의 원서는 많이 넣는데 하는 것마다 떨어지고 하니까. 취업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지역 대학생들의 어려움은 훨씬 큽니다. 중소기업 같은 거는 알지 못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경산 대구대학교에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습니다. 진로 지도와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1:1 취업 면담 등을 통해 여러 고용기관에 분산된 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관련 기관들을 이제 네트워킹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보도 주고 또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경산의 10개 대학, 5만 명의 대학생을 비롯해 경북 남부권 지역 대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 지원도 강화하고 각종 정보 제공도 많이 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미대를 시작으로 올해는 대구대와 동국대, 한동대 등 경북 지역 4개 대학교가 권역별 청년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포항 지역의 상권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빈 상가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낮추는 등 궁여지책을 동원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거리에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층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이 3층 건물은 1년째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데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종전의 절반 정도의 월세로 장사를 시작한 이 식당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명성을 자랑하던 식당은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변신 중인데 공시지가보다 2억 원이나 산 값에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낮춰도 장사를 하려는 상인이 없습니다. 가격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건물 시세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의 대표적 상권인 옛 육거리에서 오거리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대로변에도 임대 상가가 증가 추세입니다. 오거리의 20층 건물에도 임대와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임대 문의만 있을 뿐 분양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이 일대의 땅값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내렸고 상가마다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골칫거리입니다. 3년째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임대료를 전에 있던 그 입주자보다가 한 30% 이상을 다운시켜도 안 나가요. 빈 상가 증가는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철강 경기가 사상 최악이고 대단지 아파트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생후 7일 된 남자 아기가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시설을 조사하는 한편 같은 시기에 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2명도 설사 등 로타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대구의 봄은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달력은 5월인데 날씨는 7월 하순, 2달가량 앞섰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도심으로 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더 얇고 짧아졌습니다. 손에 든 차가운 음료에 벌써 여름 분위기가 느껴지고 손과 소지품, 양산은 강하게 내려쬐는 햇빛을 막기에 바쁩니다. 반팔 입을 생각이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낮 입고 나는데 입고 나가기 잘한 것 같아요. 5월인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기온차가 너무 크니까는 밤에 좀 잠바 같은 거 안 입으면 감기도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 달구벌대로에 물을 뿌리는 클린로드 시스템도 오늘 낮 처음 가동됐습니다. 유통가에는 여름 준비에 나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동기간 대비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양산이라든지 선글라스 이런 여름 시즌 상품의 매출은 5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1도를 비롯해 의성 32.2, 상주 31.9, 구미 31도 등 동해안을 제외한 대구 경북 내륙 전 지역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자외선도 매우 높음, 오존지수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한여름 더위가 이번 주까지 기승을 부리다 다음 주쯤 한풀 누그러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시 북구 칠성시장 안 68살 김모 씨의 식당에서 불이 나 옆에 있는 식당까지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91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시민과 상인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40분쯤에는 대구시 달성군 37살 이모 씨의 고물상에서 LP가스통 안전밸브 해체 작업 중 불이 나 이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밤 10시쯤 추풍령 휴게소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 51살 이모 씨를 적발하고 이 씨에게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 62살 김모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충북 영동군 황간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식당 업주가 전국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8일 실종된 대구 건설업체 대표 48살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 업체 전무 44살 조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